경기가 우리나라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뭐 세계 연맹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 쪽 대회라고 할 수 있는 실내 무도 아시안 경기 대회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정희 선수 초구 시작하겠습니다. 자, 3쿠션과 같은 방식으로 득점을 시켰고요. 이정희 선수는 64회 경기도 체육대회 왕쿠션에서 금메달을 땄던 선수죠. 실력이시군요. 네, 조치현 선수는 뭐 3쿠션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국내 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인데 왕쿠션 속에서도 2019년도 65회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왕쿠션 금메달을 딴 바가 있습니다. 자, 완뱅크를 걸어쳐서 왕쿠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은 구로 섰어요. 종목이 다르지만 이게 약간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예. 연속 득점을 하는 요령이 좀 달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숙지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량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회전을 좀 줄이면서 길게 세워봤습니다만 쉽게 빗나갔습니다. 왕쿠션 경기의 좀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공이 너무 완벽하게 모여 있어도 다이렉트로 직접 맞게 되면 득점이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무조건 왕쿠션 이상이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너무 근접하게 두 공이 모여 있으면 연속 득점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적당한 거리감을 띄어가면서 연속 득점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렇군요. 두 쿠션. 약간 빗나가네요. 보통은 3쿠션 선수들이라 많은 연습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대회가 좀 적다 보니까 3쿠션만큼 많이 이렇게 연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희 선수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다음 공이 굉장히 힘들게 섰기 때문에 조치현 선수 2쿠션으로 득점이 됐고요. 보통 이제 세계 대회의 경우에는 선수들 기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50점을 놓고 치는 세계 대회인데 그 경우에는 뭐 결승전에 올라온 선수들이 에버리지가 10점이 넘는 아주 좋은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쿠드롱 선수 또 네덜란드의 드블린 선수 같은 경우가 항상 결승에서 만나는 두 선수인데요. 원쿠션은 월드컵 같은 국제 대회가 있나요? 네, 그건 없어요. 월드컵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투 쿠션으로. 조치현 선수는 준결승에서 22이닝 만에 60점을 쳤고요. 이정희 선수는 10이닝에 끝냈어요. 전체적인 예선부터의 에버리지를 봐도 이정희 선수의 기량이 조금은 높아 보이는데요. 자, 옆돌리기를 끌었는데 네, 좋습니다. 득점했습니다.
두 선수의 그 공격들이 첫 공부터 조금은 난구가 서기 때문에 연속 득점을 좀 이어가는데 좀 애로가 있어요. 네, 깊숙이 투 쿠션으로. 공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섰을 때 직접 맞추는 거는 파울이기 때문에 득점으로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왕쿠션 이상을 맞춰야 되죠. 그런 데서 따른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비껴치기 형식으로. 좋네요. 네. 삼 득점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뱅크 넣어치기로 가네요. 아무래도 이제 원쿠션에 출전한 선수들이 3쿠션을 기반으로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원쿠션보다 3쿠션을 칠 때가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역회전을 주면서 바짝 세워서 쳤죠. 약간 원리를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저런 공들을 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좀 연속 득점을 이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과 같이 공이 쓰면 득점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연속 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원쿠션도 세계적인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 연속 득점을 이어가는 방법이 또 좀 있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이거 완벽히 샷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만 두 공 사이로 빠지고 마네요. 잘 하지 않는 실수 같은 네. 지금 좀 가까이 있긴 했습니다만 내공의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분리각이 좀 변화가 있었네요. 얇게 맞으면서 좀 어이없이 빠지고 맙니다. 너무 얇게 맞았죠? 네. 왕쿠션 경기는 특히나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쉬운 공에서의 실수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급격하게 멘탈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겠군요. 네. 정신을 차리기 전에 매진링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이번에도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 계속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조금 모자랐네요. 바로 옆 테이블에서 또 이제 2부 당구 왕쿠션 결승전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주시와 이천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네요. 뒤돌리기. 자, 코너로 가면 곤란해지죠. 네. 조치현 선수 굉장히 지금 경기가 안 풀리고 있는데
주황색 공을 먼저 치죠. 완 쿠션으로. 네. 왼쪽 방향으로 얇은 두께로 비켜치기도 가능하긴 했습니다만 회전을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왕쿠션 직접. 왕쿠션 끌어서 아래쪽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아쉽게 안 맞았습니다. 자, 전국체전에도 왕쿠션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전국체전의 경우에는 3쿠션 선수가 왕쿠션까지도 같이 소화할 수 있는 두 종목을 같이 뛰는 그런 룰이 있죠. 하지만 경기도는 왕쿠션과 3쿠션 선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쿠션에 뛰는 선수는 3쿠션 종목에 같이 출전할 수가 없어요. 고민이 많았겠어요. 네, 그래서 엔트리를 짜는데 네네. 각 시군 연맹에서의 고민이 좀 깊죠. 사실 이정희 선수나 조치현 선수 두 선수 다 3쿠션 전문이고 3쿠션을 대표해도 손색이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자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장착을 하고 자세를 잡았습니다. 길게 세워치기. 득점했습니다. 네.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당구에 처음 입문할 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4구부터 입문을 하시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구 경기는 눈에 팍팍 들어오는데 왕쿠션 경기는 좀 생소하다 보니까 쉽게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클럽에서도 3쿠션이 좀 버거운 저점자들 기준으로 왕쿠션 경기를 해보면 꽤 괜찮은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당구장에서는 4구 경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식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고는 이미 한 100여 년 전에 종목에서 사라진 지가 네, 그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예전부터 할 수 있는 기량이 사구에는 있거든요. 이제 셀이라는 모아치기인데 네. 그 상태로까지만 올라가면 이게 점수가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뱅킹에서 이기는 사람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좀 변형된 룰들이 뭐 보크라인이나 뭐 여러 가지 또그 룰이 좀 새로 생기면서 변형된 그런 룰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구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탐구가 전파가 됐기 때문에 이 공 사이즈나 테이블 크기 이런 것들도 국제 규격하고 맞질 않아요. 네. 5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캐롬을 좀 잘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2002년도 아시안 게임 때, 부산 아시안 게임 때 종목을 새로 정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당구의 아시아 쪽의 강국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 하에 연맹에서 좀 힘을 쓰고 또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위원회죠. 올림픽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줘서 캐럼의 메달이 2개가 책정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쿠션과 나머지 한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할 거냐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3쿠션 대대에서 이 큰 테이블이죠. 중대보다는 좀 많이 크죠. 이 테이블에서 4구를 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빠티브레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예. 프랑스의 언어로 된 그런 종목인데 대대에서 4구를 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공 3개 갖고 치는 거죠. 공 3개 같고요. 네. 3쿠션 공 같은 사이즈로 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코너에서 첫 번째 왕쿠션과 단쿠션 쪽의 왕쿠션을 대각선으로 갈라질러서 그 안에서 3개 이상 칠 수 없는 룰이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신설해서 아시안게임 때 처음 도입을 했는데 의외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사고를 즐겨 치는 나라가 있었더라고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요? 네. 아,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예전부터 당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알고 봤더니 베트남이 그 빠티리브레 종목을 아주 잘 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국제 정세에 좀 어두웠던 네. 네, 벌써 20년 전 일이네요. 그렇군요. 자, 9점 대량 득점을 이어가고 있는데 준결승에서 조치현 선수가 15점의 하이런을 친 기록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8강에서도 15점의 하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원쿠션 경기는 하이런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 경기를 150점 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혹 한 이닝에 150점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네. 아,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4년마다 한 번씩 경기인데 정식 아시아 경기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종목들 또 실내에서 하는 종목들만 모아놓은 그런 종합대회인데요. 그 대회에 19,000 종목이 정식 종목입니다. 항상 베트남과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놓고 경합을 이루죠. 축구로 치면 독일과 브라질 뭐 이런 네,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뭐 아시아 쪽에서는 캐럼 경기가 우리나라와 베트남 그리고 일본 말고는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네, 정확하네요. 7이닝 3득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2030년도 아시안 게임에 당구가 정식 종목으로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좀 희망을 갖고 있는데 당구가 부흥이 발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시아 경기 종목 중에서도 당구가 금메달이 10개씩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구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분께서는 깜짝 놀래요. 거의 뭐 메이저 종목들, 뭐 육상, 수영, 뭐 이런 종목들이 돼야 이제 10개 이상 두 자릿수 메달이 걸리는데 당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효자 종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우리가 축구에 열광을 하지만 축구는 남녀 합쳐서 금메달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다. 아쉽게 빠졌습니다. 이정희 선수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투 쿠션으로 직접 봤습니다만 지금은 지금과 같은 투 쿠션 아니면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직접 보기는 쉽지 않았던 기울기였기 때문에 아예 장장으로 해서 투 쿠션 그 두 가지 일밖에는 없었어요. 네, 아래쪽 당 쿠션. 득점. 실제로 이제 전국 대회에서도 완쿠션 종목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3쿠션을 치기에는 기량이 떨어지는 초등학생 또 중등부까지는 이제 완쿠션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냥 원쿠션이라는 말로만 들었을 때는 좀 쉬워 보이는데 네, 이게 보고 있으니 굉장히 좀 어려운 느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얼핏 사구로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지금 공 같은 경우도 직접 보면 얇게 치면 되는 공이지만 네. 이 원쿠션 이상으로 맞힌 다음에 득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군요. 현재 동점 3점 쳤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9이닝째 접어들고 있는데 두 선수의 지난 기록을 좀 보면 뭐 조철 선수는 준결승에서 15점, 이정희 선수는 16점의 하이런이 있었어요. 그 전 8강전에서도 14점, 또 32강전에서도 14점. 아직까지는 그 기록들이 나와주질 않고 있는데 몸이 좀 풀리면
이제 어떤 선수가 먼저 한 방을 치느냐가 또 경기의 승패를 좀 좌우할 것 같습니다. 약간 결승전이기도 하고 이제 각 시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걸까요? 네, 두 선수가 워낙 서로를 잘 알고 있는 양 선수고요.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자, 뭐 득점이 조금 안 나와주니까 시청하시는 분들이 조금 재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득점했습니다. 쓰리 쿠션은 역시 잘 치네요. 네. 어느덧 경기 시간이 절반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네. 경기도 체육대회가 지난 2년 동안 열리지를 못했거든요. 왜 열리지 못했죠? 뭐 팬데믹 때문에,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네네. 그 전에 2020년대에는 파주, 21년대에는 고양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었던 장소인데 전부 무산이 되고 말았죠. 선수들도 한 2년 가까이 대회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쓰리 쿠션으로, 쓰리 쿠션이 더 편하네요. 3득점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그 팬데믹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경기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다시 또 조금 유행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도 체육대회도 그 부분 때문에 방역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거의 뭐 이중 방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들어오는 경기장 입구부터 시작해서 온도 체크, 온도 이상 있을 때는 자가 진단 키트를 통과해야만 체육관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엄격하군요. 네. 자, 비껴치기. 아쉽게 빗나갔어요. 자, 비껴치기 형태로 횡단을 쳤는데요. 좋습니다. 득점을 했습니다. 또 3쿠션으로 득점을. 지금 사실 완이나 투를 봤던 건데 네. 지금 3쿠션으로 들어갔어요. 이정희 선수의 득점하고 나서 이 행동을 보니까 저거 조치 선수는 살짝 이렇게 좀 미안함을 표시를 했거든요. 네, 적당한 두께로
약간 두껍게 쳤기 때문에 두 공이 좀 모이는 그런 상황이 나왔고, 이번에 조금 연속 득점을 이어갈 수 있는 찬스긴 한데 일목적거리를 너무 두껍게 쳤네요. 조금 더 얇게 끌 수 있었으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주황색 공과 가까이 붙었을 텐데. 자, 두 쿠션. 4점째 득점 중입니다. 당국의 신사라는 별명이 있죠, 이정희 네. 선수. 자, 더블 쿠션으로 잘 내려보냅니다. 네. 얇게 쳤지만 내공 회전을 좀 살려줬죠. 약간 키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두꺼워도 저 키스 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긴 했어요.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득점이었습니다. 네. 네. 23대 19, 7득점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27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30분이 훌쩍 넘었습니다. 다시 한번 투 쿠션. 사실 60점 경기는 좀 짧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선수의 기량이 지금 거의 비슷한 유혈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 60점은 조금 점수가 작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0분 시간 제한으로 진행을 하지만 사실 지난 예선 경기부터 이렇게 쭉 보면 시간 제한에 걸린 경기가 거의 나오질 않았어요. 1시간 안에 60점이 다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투 쿠션. 득점했습니다. 뒤돌리기 형태가 나오죠. 얇은 두께. 자, 지금 공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일목적고의 노란 공의 움직임을 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최소한의 힘만을 써서 일목적구가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고 득점이 되는 모습. 지금 같은 공이 좀 애매하죠. 자, 바로 아래쪽 장쿠션을 얇았어요. 네. 자, 저렇게 바로 코앞에 있는 공을 놓치면 정말 아쉽겠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약오르죠. 하지만 12점이 나왔네요.
쿠션이죠. 득점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쿠션. 자, 두 공이 다 쿠션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득점이 됩니다. 네. 공이 붙어 있으면 당점을 제대로 못 주기 때문에 어려운 그렇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점을 치는 데만 좀 중점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공이 지금 멀리 흩어졌는데, 자, 오른쪽 방향으로 길게 세웁니다. 거의 회전을 주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시키죠. 약간 두껍게 치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하얀 공이 따라서 내려오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조천 선수 4점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왕쿠션 경기의 특성상 한 이닝에도 이제 많은 점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이닝이 바뀌면서 계속 역전에 재역전이 나오는 아주 재밌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재밌잖아요. 네. 아무래도 3쿠션보다는 득점 수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어떤 구기 종목이든 골이 많이 나오면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왕쿠션 경기에서 이제 40초 시간 제한은 모자라지는 않는 그런 시간이죠. 오. 지금도 이제 실수 여지가 좀 많았던 게 내공의 속도가 좀 빨랐어요. 내공의 속도를 조금만 늦출 수 있는 그런 스트로크를 했으면 조금 정확도를 높이지 않았을까 싶은 아쉬움이 있네요. 보통 2쿠션, 3쿠션에서는 성공률이 높은데 1쿠션에서 이렇게 성공률이 좀 네, 그렇습니다. 각도 자체가 사실 3쿠션 선수에게는 눈에 익지 않은 그런 각도를 많이 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쿠션이 말만 들어서는 3쿠션보다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잔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연습을 좀 충분히 하지 않으면 저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이제 멘탈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렇겠군요. 쉽게 봤는데 내가 이런 것도 못 쳐? 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면서 네, 조금 맞습니다. 딜레마에 빠지기도 해요. 그 정신 차려 보면 벌써 몇 이닝이 후딱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은 좀 먼 상태에서 보조 브릿지까지 이용을 해봤지만 득점하기가 좀 쉽지 않았고요. 경기 시간이 20분이 지나고 하고 있습니다.
20분이 남은 거죠? 네, 남은 시간이니까요. 맞습니다. 네네. 네. 자, 쿠션으로. 자, 이번에는 조치현 선수의 또 하이런이 예상이 되네요. 약간 세리 같은 느낌으로 지금 네. 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점점 득점을 하면서 두 공의 사이가 점점 벌어지거든요. 이제 다음 공의 설계가 좀 중요해요. 치고 나서 다음 공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서 포지션을 시켜서 다시 한번 모으겠다 이런 이제 계획이 좀 필요한데요. 네, 비껴치기 형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네요. 끌어서 오른쪽 장 쿠션으로 완 쿠션을 보기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해법을 찾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자, 두 쿠션으로 가겠죠? 득점했습니다. 네. 이제 7득점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두 선수의 집중력이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죠. 네. 옆 돌리기 3쿠션이 있죠. 경기 초반에 조치현 선수가 조금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5이닝, 초반 5이닝 동안 3점밖에 득점을 못했는데 6이닝 때 9점, 8이닝 때 3점, 9이닝 4점, 10이닝 6점. 현재 지금 11이닝째인데 다시 또 대량 득점을 가고 있어요. 금세 역전이네요. 네. 기량이 비슷한 선수끼리 만나면 굉장히 아주 경기 내용이 재밌죠. (11점째) 득점 중입니다. 전상 앞돌리기로 가는데 하얀 공이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쉽지만 않아 보입니다. 아, 세워치기로 가는군요. 약간 역회전이 들어간 상태로 두께를 좀 실어주면서 진행을 시킵니다. 네, 아래쪽 공간까지 있어요. 오히려 아래쪽 공간에서 위로 올려 맞이는 게 네, 다음 공이 배치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이 되네요. 약간 정확하게 보고 구사한 거죠? 네, 그렇죠. 자, 오히려 아래쪽에서 맞으면서 앞공을 밀어서 완쿠션으로 구사합니다.
득점했습니다. 네. 점 14점째입니다. 자, 벌써 이제 10점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네, 득점으로 15점 난데요. 네. 16점 자, 16점이면 대회 하이런이네요. 자, 완쿠션으로 아주 깔끔하게 득점이 됐고요. 다시 한번 완쿠션이죠. 어, 네, 얇은 두께로 맞았습니다. 네, 맞았군요. 넘치는 줄 알았어요. 네.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자, 비껴치기. 네. 15점 자, 순식간에 점수 차이를 지금 15점 차이로 벌리고 있네요. 19점째 득점 중입니다. 두 쿠션으로 정확해요.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선수들이 대량의 득점을 할 때는 또 굉장한 집중력이 요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쿠션 짧게 봤죠? 3쿠션입니다. 이번에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득점이에요. 20점입니다. 대회 하이런 기록했습니다.
점수가 이제 후반부로 가고 있는데 시간도 9분여 몇 개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이균 선수도 한 방이 나와줘야 돼요. 기스를 빼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에 하이런에 약간 흔들리는 부분도 조금 있겠죠. 네. 두께 조절에 좀 실패를 했죠. 이점 뭐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마지막 이닝이 될 수도 있고요. 14점 남았습니다. 이점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네. 자, 두 쿠션까지. 10점 성공했습니다. 네. 굳이 이제 완쿠션을 직접 보려다가 이제 넘치버리면 빠질 여지가 많았기 때문에 약간 모자라는 듯이 쳐놓으면 지금과 같이 이제 직접 맞지 않으면 두 쿠션으로 맞을 수 있는 아주 영리한 플레이였어요. 사점 4점째 득점 중입니다. 쓰리 쿠션으로 보죠. 자, 이 공이 정통으로 맞아서 하얀 공이 내려오면 조금 아래쪽으로 맞았네요. 점 51점으로 6득점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얇게 쳐서 두 쿠션으로 보죠. 회전도 살짝 빼면서 오른쪽 회전이 조금 들어갔어요. 7점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쓰리 쿠션으로 보는군요. 네. 경기 종료 5분 전입니다. 경기 종료 5분 전입니다. 바로 전 이닝에 20점을 치면서
네, 큐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네, 그렇죠. 토너멘트 경기의 특성상 이제 후구가 없어요. 예전에는 국제룰이 후구가 있는 경기 룰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기도 해서 국제룰이 좀 수정이 됐죠. 그렇군요. 자, 앞돌리기를 짧게 보는 공. 네, 하얀 공을 자, 지금 어떤 다른 방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래쪽 창쿠션을 자꾸 보고 있는 조치현 선수. 1회 타임아웃을 사용했습니다. 아예 바짝 끌어서 반대쪽 방향으로 봤군요. 성공했습니다. 네. 네, 12이닝 29대 56, 11점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득점했습니다. 나머지 3점 남았네요. 네. 자, 지금 계속 두 공이 좀 거리가 좀 벌어지면서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그걸 꾸역꾸역 한 점씩 맞히고 있네요. 약간 역회전 들어갔죠? 세워칩니다. 자, 두께를 좀 실어서 밀어놔야죠. 자, 잘 밀었어요. 네. 득점했습니다. 두께를 좀 써서 쳤기 때문에 일목적구가 이제 돌아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자, 나머지 1점입니다. 이런 게 오사마리라고. 자, 이제 마무리 2이닝 동안 무려 35점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네. 자, 앞서가던 이정희 선수 좀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는데 많이 아쉽겠습니다. 네. 29대 25로 앞서가고 있다가 20점과 연이어서 또 15점을 맞으면서 경기가 그냥 순식간에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뭔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난 느낌이 조금. 네. 12이닝 만에 60점이 끝났기 때문에 조천 선수의 에버리지는 딱 5점이 나왔네요.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완쿠션 경기를 보여드렸는데 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단체전 3쿠션이 또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68회 경기도 체육대회 일부 당구 완쿠션 개인전 일반부 경기 조치현 선수, 안산시의 조치현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